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간밤 미증시 혼조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같은 경우 다우나 S&P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죠. 앞에서 이제 오늘 앵커도 얘기했듯이 일단 그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밀린간 일자리 보고서가 좀 이제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ADP 이제 전미 고용 보고서가 7월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 한 65만 개 정도 늘어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33만 개 머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향후에 조금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1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확진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도 같이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크라리다 이제 연준 부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파적 성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패드가 유지하고 있었던 정책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것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좋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가디언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일단 안전자산 선호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1.14%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전날 수준하고 비슷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유가가 70달러 이하로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회한 게 일단 그 시장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이제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추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된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로빈후드 말씀을 주셔서요. 그 로빈후드와 지금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우리나라 상장 예정인 기업이 카카오뱅크지 않습니까? 이제 로빈후드처럼 어떠한 이 금융 플랫폼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카카오뱅크가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양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카카오 같은 게 모든 분들이 핀테크 관련 기업이다라고 이제 인식들이 더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주로 분류하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약간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상장 이후에 과연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핀테크 쪽으로 이제 속하게 될지 아니면 금융주로 남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이제 카카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장 이후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어제 시장 내에서 눈에 띄었던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그 거래소에서 이틀 연속 이제 대규모 매수를 했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1조 6천억 가까운 금액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이제 연기금이 이제 6일 동안 지금 순매도를 해서 한 5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 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대한항공,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ST팜, 카페24, 컴투스 같은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저께는 이제 시총상위 10개사 중에서 이제 8개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주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동시 쌍끌이 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도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금일도 관련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주가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도 AR 기기를 제품을 출시하는 등 해서 그 AR 쪽에 상당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신제품 관련돼서도 뭐 추가적으로 출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물론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넥스트나 자이언트, 위즈 스튜디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전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43원 60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4.7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은 외국인의 이제 그 국내 유입 측면에서 본다라는 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주변 상황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일단 그 앞서서 저희가 뭐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밀렸고 경기 민감 섹터의 영향이고, 빅테크가 오르면서 또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시현했고, 이런 속에서 우리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게 될까요? 일단 뭐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다우보다는 아마 나스닥 쪽에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GM이 큰 폭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밀려 내려갔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술주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는 뭐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이제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물론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형님이 이끄는 시장이 오늘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셨고, 그 안에서 또 오늘 이슈가 정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관련 일정,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오냉카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핵심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발표가 안 된 게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보고대회가 이제 오늘 있을 예정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참석하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참석하는 기업으로는 뭐 총 6개 정도가 지금 그 참석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 나와 있는 건 한미사이언스나 엑스티팜, 그다음에 아미코젠 같은 기업이 이제 지금 참여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신기술 관련돼서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이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그 바이오 생산 과정에 이제 R&D나 그다음에 자동화 생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기업의 R&D 생태계가 상당히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상품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그 백신 허브화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백신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mRNA 계열의 그 백신을 개발하는 뭐 컨소시엄도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됐고요. 어저께 말 센트리온 같은 경우도 미국 트라이링크와 뭐 mRNA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mRNA 계열의 그런 이제 백신 그 제조 관련 쪽 CMO나 아니면 개발하는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일단 뭐 자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비교 임상 형태로 해서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H에서 아마 조만간에 그러니까 계획을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3상 임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 관련 업체에 전반적으로 순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백신 관련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ST팜 같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네, ST팜. SK팜. 예, SK팜이 아니고요. ST팜. SD팜이요. 예, 네네. ST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주셨는데 한 줄 전략, 마무리 전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뭐 일단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주식은 좀 옮겨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주도주를 가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일부 투자 자금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 때문에 과연 그 관련 자금이 이제 국내로 유입될 것이냐라는 또 기대감도 이제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이 시장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